턱 라인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턱 라인은 슬림하면서 깔끔해집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울퉁불퉁 피부가 울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얼굴이 실 리프팅을 하면 안 될까요? 실 리프팅 하면 얼굴이 확 올라가서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실 리프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료실에서 과거 시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효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분명 실 리프팅이 나쁜 시술은 아닌데 어떤 얼굴에 맞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을 10년 넘게 해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 리프팅 효과적인 케이스와 함께 하면 안 되는 얼굴 타입과 이 시술의 한계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리프팅, 이름만 들으면 실로 얼굴을 확 끌어올려줘서 리프팅 되는 것 같죠? 제가 실 리프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녹지 않는 실에 가시를 달아서 관자놀이 근육에 근막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당겨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피부 조직을 위로 끌어 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 년 후부터는 수술할 때 쓰는 녹는 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의원에서 매선실이라고 해서 얇은 주사바늘 안에 매끈한 녹는 실을 넣어주고 이것을 피부 아래쪽에다가 쭉쭉쭉쭉쭉 넣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끌어올리는 효과보다는 실이 피부 조직에서 분해되면서 미세한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리프팅 레이저나 콜라겐 유도 시술처럼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져서 얇은 녹는 실을 피부 아래에 넣어주는 매선실 방법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두꺼운 녹는 실에 가시를 달아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가시가 달린 두꺼운 녹는 실을 이용하는 실 리프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비고정식 실 리프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관자 쪽에서 실을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가시에 걸린 조직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튀어나온 실을 제거해서 실을 이용해서 당기는 방법인데요. 비교적 시술도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딱 고정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서서히 풀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이 들어간 그 부위에 실이 녹으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피부 개선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원래 목적인 조직을 위로 올린다는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관자놀이에 근막에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실이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시술로부터 갖는 부담이 적고 비교적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조직이 꽤 늘어져서 이렇게 불독처럼 늘어져 보이는 조직을 실로 너무 바짝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짝 턱 라인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턱 라인은 슬림하면서 깔끔해집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울퉁불퉁 피부가 울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거 울퉁불퉁한 거 빨리 풀어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겠죠. 즉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리면 리프팅 효과는 있겠지만 미용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은 리프팅이 살짝 되면서도 피부가 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아마도 실 리프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셨을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 리프팅이 잘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얼굴이 실 리프팅을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너무 심하게 늘어진 경우입니다. 실로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확 끌어올려 버리면 피부가 울퉁불퉁 울기 때문에 너무 조금만 올리면 효과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실 리프팅보다 수술적 안면 거상술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확 올라가는 효과를 너무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실 리프팅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시술이 아니고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개선, 자연스러운 리프팅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 10년 젊어 보이고 싶다, 이걸로 턱 라인이 확 슬림해지길 원한다, 이런 기대를 하신다면 실 리프팅은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볼륨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볼륨이 빠진 게 문제라면 실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콜라겐 유도 시술이나 필러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실 리프팅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 리프팅이 딱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의 처짐은 있지만 안면 거상 수술 같은 큰 수술은 부담스러운 분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리프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술 실력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참고로 모든 시술이 그렇듯 실리프팅도 붓기, 멍, 드물게는 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붓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이 땡기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하실 때 내가 실리프팅이 맞는 타입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지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효과 사이에 간격을 줄인다면 실리프팅 효과 없다, 돈만 날렸다라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돈도 아끼고 예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실리프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